안녕하세요. 3, 4월 교육학 1, 2월은 이제 기본이고 3, 4월은 심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같을 수는 없겠죠. 같을 수는 없고 심화학습은 이제 기본이 약간 정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의 문제도 적용해보고 알겠죠? 보다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좀 탐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교재로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서요. 우선 첫 번째는 제1영역으로서 교육철학, 교육사입니다. 교육철학, 교육사. 간단하게 교육철학의 어떤 형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 교육학의 전 영역에서 교육철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것부터 조금 살펴야 되겠는데, 교육 철학은 타일러를 제가 늘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타일러인데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요소들을 가져와서 약간의 교육 철학, 교육사가 일영역으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타일러를 가져오면 이게 전 교육 활동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커리큘럼입니다. 알겠죠?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어떤 전반적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타일러는 참고로 그것을 내용 선정 조직이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교육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수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목표를 설정하려면 목표 설정의 기초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때 역할을 하는 바가 대표적으로 교육 철학이다. 예전에는 교육관, 교육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 철학이 목표의 학으로서 바로 목표를 설정시켜주는 중거의 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시 이 사회와 학생과 이제 교과 전문가들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교과를 반영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교육 철학은 상위의 학으로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시켜주는 기초학이다. 이 철학이 목표를 설정시켜주면 그때 그 목표는 나머지 전 어떤 교육 활동 영역 요소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 이 상위에 속한다라는 거, 그거 우리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탐구할 교육사는 교육 철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철학의 흐름으로서 바로 교육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한 출제위원 들어가서 n분의 6으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가장 교육 철학은 그래서 포괄적인 학문이에요. 포괄적이고 목표의 학이고요, 전체의 학이고 원리의 학입니다. 원리, 이해의 학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것은 뭐가 대비되는가 하면은 교육과학과 대비됩니다. 과학은 부분, 사실, 이것은 가치죠. 가치의 학인데, 부분, 사실, 그 존재 자체의 학이다. 수단의 학이다. 수단의 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원리의 학이다. 이게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리고, 1절의 첫 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의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논의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음으로써 나중에 3차에 가능한 어떤 면접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겠죠. 그냥 쉽게 보면 교육의 의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문화를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사회화, 자유화, 그걸 이제 좁혀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비판과 창조 정신의 신장이고, 그리고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이성적,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형성된다. 자, 교육의 의의는 생물학적 인간, 1차 욕구적 인간을 바로 2차 욕구 내지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받은 인간, 이 교육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생물학적 인간이죠. 1차 욕구적 인간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의의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 안에는 두 가지 사회화와 자유화라는 두 하위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회화는 바로 공동체 의식화죠. 그래서 교육받은 인간은 그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다른 사람들, 사회는 둘 이상의 개인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역지사지하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비판 정신, 그리고 창조 정신, 창조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생물학적 인간을 교육받은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교육의 의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문화적, 이성적, 도덕적 존재가 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의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자, 다음 페이지 12쪽에 교육의 의미인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교육의 의미인데, 이때 교육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일단 동양으로 의미하면 교육이고요. 서양은 education, 뭐 페다고기, 에르지웅, 엔드라고지 등의 어떤 개념들이 쭉 나오네. 그랬을 때 일단 동양적 의미로 교는 아이에게 가르칠 교자니까 교사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는 이를 따라 행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친다. 육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을 기른다라는 건데, 이것이 최초로 표현된 것이 뭐예요? 맹자의 진심장이죠. 맹자의 진심장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보면 저 뒤에 5쪽에 19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중등 문제로 나왔죠.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맹자는 말하였는데,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노릇함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뭐 권력지향으로 우리 뭐 요즘 그 대통령과 관련된 드라마도 자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최수종도 나오고 하는데, 군자에게는 천하의 왕노릇함, 그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군자의 즐거움 중에. 그럼 군자의 유삼낙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낙이 있는데 세 가지 즐거움이 뭘까? 첫 번째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즐거움. 맹자의 진심장이죠. 여기서 뭔가 교육이란 개념이 최초로 이제 동양에서 이제 언급이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 두 번째,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는 것. 두 번째라기고. 세 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 알겠죠? 부모 무고, 뭐 형제 안녕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군자 유삼낙이다. 특히 세 번째 장에 맹자의 진심장인데 최초로 교육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었죠. 자, 그럼 맹자 진심장 구상 중에서라고 했는데 기억 볼까요?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서오경 중 이 글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즐거움은 나의 의지를 통해 천명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즐거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다. 부모 생존하고 우리는 희망사항이죠. 바라는 거죠. 그죠?
부모가 백수하시고 천수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은 천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의지를 통해서 아니죠. 제발 오래 사세요. 희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원래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운명으로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군자로서 솔성의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떳떳함. 그것이 바로 위로 아래로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솔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떳떳함. 떳떳해 보세요. 위로 아래로 부끄럽지 않죠? 니은은 맞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만남과 교학 상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즐거움이 바로 세 가지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맞고요. 일단 니은은 틀렸고